경호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 잠깐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 거죠? 누가 너 같은 애를 들여보내랬지? 내 말 못 들었어. 이 행사장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갑자기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무대 앞쪽까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에서 손뼉치며 웃고 떠들던 이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모두가 바라본 곳에는 까만색 정장 차림에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남자가 한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얼굴 일부를 가려 자외선 차단 안틱을 내어 바이저를 착용한 어떤 인물이 서 있었다. 이봐요, 저도 정식으로 티켓을 사고 들어온 사람입니 왜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 거죠? 웃기지 마, 네가 손흥민이라고. 알긴 알겠는데 여긴 내 팬미팅이 아니라 코리아 첼라야. 스폰서에 눕기 치지 말고 썩 빠져. 저, 저는 여기서 공연을 보기도 하고 동시에 태양 보호용 바이저 캠페인을 홍보하려고. 홍보? 네가 뭔데 마음대로 홍보야. 사람들 시야 가린다는 컴플레인도 접수됐다. 협찬 물건이면 몰라도 지 멋대로 들고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연달아 쏟아지는 적대적인 말에 일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흥민이라고 불린 인물이 잠깐 입술을 앙 다물더니 당황스럽다는 듯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촬영하는 건지 한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관객들도 보였다. 순간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티켓을 구매했고 행사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 복장으로 알고 있음 무대 가까이에서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분이 이런 바이저를 알면 좋겠어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손했으나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아니 어차피 모자 쓰는 거랑 뭐가 달라? 라는 식으로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니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여전히 표정 하나 풀지 않고 손을 휘저었다. 시끄럽고 여기서 나가. 이 축제의 기획자인 내가 말하는데 네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관객이 많아.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가 거칠게 팔을 뻗자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정말 손흥민 맞아? 축구선수 손흥민? 사진이랑 비슷하네. 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대놓고 쫓아내면 큰일 날걸? 주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소리가 점차 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찍고 계신 건가요? 아, 잠시만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부당하잖아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말하자 남자는 이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헛소리 말고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난 이 페스티벌 총책임자 도 대표야. 네 비싼 몸값 따위 관심 없어.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칙이야. 그러자 시선이 집중된 주변인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완전 무례하네. 아무리 행사의 기획자라 해도 손님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면 한국 축구계의 자랑인데 코리아 첼라든 뭐든 이건 아니지. 누가 이거 라이브로 켜고 있어? 이건 분명 문제될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던 코리아 첼라 현장이었지만 금세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무대에서는 유명 DJ가 리허설을 하는지 희미하게 비트가 울렸고 축제 특유의 땀내음과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는 해가 아직 밝아 축제장 곳곳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의 경호원들 주위는 묘하게 어둠이 깔린 것만 같았다. 여기 분위기 왜 이래?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네. 설마 몰카 찍는 건 아니겠지? 관리 스태프로 보이는 누군가가 상황을 확인하러 다가왔다. 여기도 젊은 관객이 대부분이라 주최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 SNS나 실시간 스트리밍에 민감해 보였다. 대표님, 조금 자제하시는 게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도 대표에게 말하자 그는 한껏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자제하라고? 지금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바이저가 어떻고 뭐고. 여긴 열광적인 축제고. 저런 복장은 공연장 분위기 해친다고. 그 순간 관객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냥 햇빛 가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 곧 여기저기서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저건 아무도 피해 안 주잖아.
왜 같은 모자 쓰는 건 되는데 바이저는 안 되냐고? 그러자 도 대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왜 문제라고 했는지 알아. 스폰서 측에서는 협찬 아닌 물품은 홍보로 간주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단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손흥민이 흔들리는 듯 보이자 곁에서 스태프가 재빨리 귓속말을 했다. 대표님이 좀 과하긴 하지만 스폰서와의 계약 조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건 너무 지나치죠. 그래도 전 여기 오고 싶어서 오긴 했어요. 음악 좋아하고 대중들께 선크림이나 바이저 같은 제품도 권장하고 싶어서요. 지나치게 폭염이나 직사광선을 맞으면 야외 페스티벌에서 위험하잖아요.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평소 공손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대화가 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나왔다. 야, 손흥민 씨, 당신은 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축제는 철저히 계약과 협찬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구단 스폰서니 뭐니 우린 관심 없어. 여기서 내가 왕이라고. 도 대표가 양복 깃을 잡고 힘주어 말하자 주변에서 다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 완전 깡패네. 근데 손흥민은 진짜 축제에 해 끼치려 온 게 아니라더만. 누가 이거 빨리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라이브 켰어. 앞쪽 구석에서 다른 방청객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저도 이걸 생중계 중인데요. 이런 식이면 코리아첼라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갈 겁니다. 뭐? 너는 또 누구야? 저는 단순 관객이지만 사실 여기 SNS 스트리머들도 많이 왔거든요. 지금 벌써 실시간 시청자만 해도 꽤 많아요. 젠장 이런. 도 대표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흔들며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들은 일단 손흥민 쪽으로 더 다가와 애워싸듯 포위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감독님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폭력 쓰는 사람 아닙니다. 손흥민이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목소리 작아. 네가 이 사람들 말 들어서 조용히 나가면 끝날 일이야. 도 대표가 험악하게 내뱉었지만 소리만큼 진심으로 폭력 사태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 근처에 있던 두 명의 20대 청년이 수군거렸다. 야, 손흥민이 이렇게 직접 축제장까지 와서 캠페인을 펼치려 했나 보네. 진짜 대인배다. 그러게 평범한 사람처럼 여기 와서 즐기는 줄만 알았는데 저런 봉사활동 겸 홍보를 했던 거였네. 코로나 이후로 야외 페스티벌 많아졌잖아. 햇빛 조심하자는 캠페인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 대표는 여전히 노기등등했지만 다수 관객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SNS 라이브 시청자 수도 계속 올라가는지, 곳곳에서 하트가 1000개 넘었다라든가 댓글이 막 폭주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이미지를 망치냐고. 손흥민 씨, 당신이 축구로는 유명해도 여기선 아무 권한 없어. 대표적인 스폰서 중에 선캡 회사가 있긴 하지만 내 바이저가 그쪽 협찬이 아니면 문제 삼겠다고. 도 대표는 계속 계약서를 운운하며 행사용 규정을 들이밀었다. 그러자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대표님, 혹시 제가 직접 스폰서 측과 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의를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저 관객들이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게 하자는 취지이니 제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있다면 협의해 보고 싶어요. 협의? 내가 아까 말했지. 난 이 행사의 기획자고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네가 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간 주변 관객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대표님, 저도 이번 행사 스태프 친구 따라서 일 도우러 왔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부 관객들이 벌써 열사병 증세를 보여 응급 처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맞장 붙였다. 맞아요. 저도 모자나 선글라스 안 챙겨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본부 측에서 파라솔 설치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고, 갑자기 관객들 사이에서 그랬어? 진짜야? 하는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도 대표는 곧바로 정색하며 손을 휘저었다. 그런 소문은 사실무근이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저 축구 선수 혼자라고. 그러자 어느새 무대 쪽으로 다가온 여성 스태프가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레 발언했다.
대표님 방금 본부 무전 들어왔습. 이 사태가 점점 SNS로 퍼져서 스폰서 측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 손흥민 씨의 제안도 듣고 싶어 한다고. 뭐라고? 스폰서가. 도 대표는 얼굴이 벌개지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바이저나 모자 캠페인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햇빛에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도록 하자는 겁니.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해요. 코리아첼라가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장이 되면 좋겠네요. 웃기지 마. 네가 뭘 안다고. 대표님 잠시만요. 이미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까지 축제장에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여성 스태프의 말에 도 대표의 눈이 흔들렸다. 기자들? 이렇게 빨리? 네, 이번 축제가 워낙 화제라 소식이 금방 퍼졌어요. 게다가 손흥민 씨가 등장했다는 말에 다들 몰려오는 중이랍니다. 젠장, 이거 난감하군. 도 대표는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한쪽에서 구경만 하던 다른 스태프 몇 명이 슬쩍 모여 수군댔다. 대표님도 평소엔 괜찮은데 스폰서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예민해지더라. 맞아. 작년에도 티셔츠 협찬 문제로 아티스트들이랑 갈등이 있었지. 그때 관객들 사이에서 손흥민 화이팅 하고 외치는 소리가 터졌고 이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그래, 그가 뭘 잘못했어? 페스티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지. 그 바쁜 사람이 직접 와서 햇빛 보호 캠페인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도 대표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드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경호원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 대표는 자신이 완전히 밀렸다고 느꼈는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며 마지막으로 버텼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지금 무대 앞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 데 대한 공식 사과를 해. 그리고 모자든 바이저든 모든 홍보물 내려놓고 조용히 뒤로 빠져. 그럼 그냥 이대로 넘어가 주지.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제게 모자 착용을 빼라며 차별적 언행을 하신 건 대표님이셨고 전 관객으로서 제 권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도 대표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 권리. 여긴 내 주무대가 아니라 내 축제라고. 그리고 그 바이저가 스폰서 로고도 없잖아. 그러자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말씀하신 그 스폰서 측도 현재 자외선 차단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취지와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그렇게 다친 태도를 보이시면 그 기업에서 뭐라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명찰엔 스폰서 담당이라고 쓰여 있었다. 도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죠? 본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 손흥민 씨와 협력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뭐? 협력? 아니, 그냥 퇴장시키랬어야지. 그게 아니라 뉴스에 벌써 뜨고 있다고 합니. 코리아첼라가 관객의 자외선 차단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 씨 쪽 캠페인 취지에 동의해서 협업을 모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또 대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구경하던 관객들은 점점 손흥민 만세, 햇빛 차단 캠페인 짱 하는 구호까지 외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손흥민 씨와 잘 얘기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 코리아첼라의 이미지도 살리고 자외선 차단 캠페인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 아닐까요? 스폰서 담당자의 말에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 대표는 아직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휴대폰과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더 이상 거칠게 나서지는 못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 방송을 할 겁니. 그리고 손흥민 씨와 함께 간단히 무대에서 햇빛 보호 캠페인 소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스태프가 제안하자 도 대표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 손흥민은 잠시 걱정스러운 듯 도 대표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즐기는 축제잖아요. 햇빛은 즐길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행사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도 사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 대표가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그래, 알겠어. 여기서 내가 더 버티면 나만 손해인 것도 아니까. 다들 듣고 있지? 잠시 후 공식 안내하겠다. 이후 몇 분 뒤 무대 스피커에서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코리아첼라 기획사 측입니. 잠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 현재 본 축제의 스폰서 기업과 논의하여 안전한 페스티벌 문화를 위해 자외선 차단 캠페인을 잠시 진행하겠습. 여러분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손흥민의 표정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도 대표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가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꾸준히 자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했다. 일단 오늘 이곳 코리아첼라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있었습. 제가 미숙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사과를 하려는 듯 보였다. 순간 여기저기서 사과하세요. 손흥민님께 미안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도 대표는 잠시 머뭇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손흥민 씨에게 제가 무례했습. 관객분들께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무대 뒤편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앵콜을 외치듯 우레 같은 호응이 이어지자 그도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리아첼라에 와서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쁨니. 무엇보다 햇빛 차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자외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축제를 100%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도 대표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까는 내가 너무 꽉 막혀 있었어. 스폰서 계약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관객 안전도 정말 중요하지. 손흥민 씨, 나도 많이 배웠어. 그의 사과에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사실 저도 경솔할 수 있었어요. 대표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였다. SNS 댓글창도 뜨겁게 달아오른 듯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잠시 마이크를 공유하며 축제와 안전의 균형점을 찾는 작은 대화를 나누었다. 손흥민 씨,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소? 도 대표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우선 축제장에 선크림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파라솔도 더 곳곳에 배치하면 어떨까요?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모자나 바이저를 착용하는 걸 자유롭게 권장하고요. 또 혹시나 협찬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보다는 자외선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도 대표는 그제야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스폰서 기업에서 협조해 줄 수 있나? 스폰서 담당자가 달려와서 말했다. 네. 본사에서도 이런 방향을 환영한다고 합니. 장기적으로 모든 야외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선세이프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 중이랍니다. 그러자 무대 아래서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이게 진짜 변화네.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겠어. SNS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멋진 제안, 손흥민 최고, 도 대표 변화 응원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도 대표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한번 크게 기침을 했다. 그렇다면 나도 공식적으로 약속하겠소. 이번 코리아첼라가 끝나고 나면 야외 페스티벌 안전 지침을 강화해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말이오. 손흥민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 행사에 계속 참여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겠습니다. 처음엔 완전 위압적이더니 그래도 사과하니까 한결 보기 좋아. 확실히 이렇게 갈등이 풀리면 축제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하겠지.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실 손흥민이 워낙 이미지가 좋고 성실한 선수잖아. 그가 직접 나서 준이 파급력이 크네. 그날 저녁 메인 무대에서의 본 공연은 전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지 음악의 비트와 열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 열기였다. 몇몇 관객은 자발적으로 해시태그 이커 햇볕한 전축제, 코리아첼라 진짜 혁신을 달아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손수 마련한 자외선 예방 캠페인 스팟이 있었다. 스폰서 기업이 즉석에서 지원한 텐트 안에는 무료 선크림과 간단한 팜플렛, 그리고 손흥민이 준비한 기념용 바이저가 놓여 있었다. 도 대표는 직접 그 부스를 둘러보고 새롭게 배치된 파라솔 위치도 확인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시니 스태프들도 힘이 나네요. 한 스태프가 웃으며 인사하자 도 대표는 머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동안 너무 독단적으로 했었나 봐. 아무리 스폰서가 중요해도 정작 관객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면 이벤트 본질이 훼손되는 거겠지. 그 순간 손흥민이 부스로 들어와 대표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이제 한결 축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이건 모두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네가 그저 내 축제를 망치려 온 줄 알았어. 손흥민이 방긋 미소 지었다. 그럴 리가요. 저도 젊은 사람들만큼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벼운 포옹을 나눈 두 사람을 보며 구경하던 스태프와 관객들은 사진을 찍어댔다. 바로 그때 도 대표는 무전을 받았다. 대표님, 이제 메인 무대 공연 시작 직전입니. 스폰서 측 담당자와 함께 간단한 공지, 그리고 손흥민 씨의 축사 순서를 준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도 대표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좋아, 바로 가자 라고 답했다. 메인 무대의 조명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젊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DJ가 음악을 잠시 끊고 도 대표가 첫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 그리고 우리의 특별 게스트 손흥민 씨를 모셔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많은 관객의 환호 속에 손흥민은 무대로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싶었고 동시에 햇빛으로부터 건강을 챙기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스태프, 그리고 스폰서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 오늘 이후에도 코리아첼라뿐 아니라 모든 야외 페스티벌에서 자외선 차단을 잘 실천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졌고 도 대표는 살짝 젖은 눈동자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은 나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습. 앞으로 코리아첼라는 관객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또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행사가 되겠음. 미흡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스피치가 끝나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뮤지션들의 메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환호하며 흥겹게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축제장 곳곳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선크림을 바르거나 선글라스 바이저를 챙긴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서로에게 이거 발라봐 공짜래 라며 권해주는 따뜻한 풍경도 펼쳐졌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는 동안 도 대표는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과한 뒤였지만 그는 끝없이 반성문을 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그동안 행사를 기획하면서 스폰서 협약만 생각했지 정작 관객 개개인의 안전과 다양성은 뒷전이었던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말 배웠어. 이제부터 우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자. 스태프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 사실 우리가 바라던 말씀이에요. 이제 다 같이 개선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무대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손흥민은 관객 사이를 돌며 선세이프 캠페인 부스를 둘러봤다. 여러 관객이 그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섰다. 손흥민은 웃으며 사인을 해주고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진 안티글레어 바이저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정말 눈이 편안하네요.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서 판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상표나 브랜드가 없어서 그냥 안전하게 햇빛 막아줄 수 있으면 어디든 환영해요. 특히 야외 행사를 많이 즐기는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가 친절하게 설명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의 취지를 이해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축제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곳곳에는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파라솔 아래에서 쉬거나 새롭게 마련된 휴게존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겼다. 그곳엔 작은 문구가 걸려 있었다.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코리아 첼라가 되겠습. 도 대표와 스태프 일동. 아침녘이 다가올 무렵 손흥민과 도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주쳤다. 수많은 관객과 기자들, 스태프가 뒤섞여 왁자지껄한 가운데에서도 두 사람은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 어쩌면 작은 변화겠지만 앞으로 야외 행사에 큰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요. 손흥민 씨가 없었다면 난 영영 몰랐을 거야. 관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고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했네. 충분히 사과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뻐요. 대표님이 이렇게 변하셨으니 다른 행사 기획자들도 분명 주목하고 본받겠죠.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어떤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 씨, 이번에 코리아첼라에서 겪은 갈등이 SNS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흥민이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다 해결됐습. 대표님과 멋진 약속을 나눴고요. 코리아첼라가 더욱 안전하고 열린 축제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기자들이 도 대표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 처음에는 손흥민 씨를 행사장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던데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도 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처음에는 제 권위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부끄럽습.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답변에 기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플래시를 또 터뜨렸다. 이미 실시간 기사들이 올라오고 SNS에는 도 대표의 사과라는 키워드가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코리아첼라 현장에서는 열띤 박수와 즐거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추며 자유를 만끽했다. 손흥민 씨,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대표님, 여기 뒷정리 잠깐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축제의 끝과 동시에 여러 요청이 쏟아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도 대표에게 건넸다. 오늘 이후로는 대표님이 진짜 멋진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에게도 스폰서들에게도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나. 그날 코리아첼라는 태양도 즐기되 과도한 자외선은 막는다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 대표는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았고 많은 스태프와 관객이 변화에 참여했다. SNS에는 에이들 안전, 이 포용적 축제 등의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국내외 언론도 이번 갈등과 화해 과정을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축제가 공식적으로 끝나갈 무렵 손흥민이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 저는 여러분 덕분에 더 큰 배움을 얻었고 이 캠페인이 많은 분께 전해지길 바랍니.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다음 축제까지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 안전이 보장될 때 자유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브라보를 외치며 혹은 핸드폰으로 멋진 순간을 녹화하며 환호했다. 도 대표 역시 뒤쪽 무대 단상에서 박수를 치며 시원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가 대표님,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 해주실 거죠? 하고 묻자 그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앞으로는 더 다채로운 공연과 관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장치들을 갖추겠습.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더 멋진 코리아첼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후 관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면서도 서로에게 해시태그 잊지 말고 올리자. 다음에도 꼭 오자. 손흥민이랑 사진 찍은 거 공유할 테니까 팔로우해. 라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도 이런 변화가 이어지겠지? 라는 기대 어린 질문을 던졌고 친구가 당연하지. 우리가 응원하면 바꿀 수 있어. 라고 답했다. 축제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관객들 발걸음이 광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도 대표는 서 있던 자리에 남아 무대와 관람석을 둘러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맴돌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구나. 관객을 내쫓는 게 아니라 함께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기획이었어. 문득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떠올랐다. 안전이 보장될 때 자유가 빛난다. 도 대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유롭고도 안전하게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 보였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SNS에는 축제장에서의 새로운 경험, 또 대표와 손흥민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해피포 캠페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다. 여느 때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넘쳐났고, 다음 코리아첼라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생길까? 라는 기대감도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언론과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올라왔다. 코리아첼라, 손흥민의 안전한 축제 제안에 화답하다. 매니저의 무례에서 비롯된 갈등, 뜨거운 사과와 함께 환대의 축제로 마무리. 그 기사에는 도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과 손흥민이 미소 짓는 장면이 크게 실려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기사를 읽으며 묻곤 했다. 우리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나 봐. 그렇지. 결국 서로가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손흥민의 인터뷰 멘트가 실려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습 축제를 즐기되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지키면 그 기쁨은 배가 된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인터뷰 문장을 공유하며 맞아요! 우리도 노력하자! 하는 댓글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도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처음엔 거칠게 반항했지만 이제 깨달았습. 모두를 위한 축제를 만드는 일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 더 나은 코리아첼라로 거듭나겠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그는 끝에 해시태그 함께하는 축제, 햇볕 한전, 모두의 코리아첼라를 달았다. 사람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화답했다. 자,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할까? 다음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 모인 스태프 회의 중 누군가가 웃으며 물었다. 도 대표는 이미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있었다. 우선 파라솔 설치수 증가, 자외선 차단 용품 무료 비치, 그리고 과도한 규제 대신 관객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들 다 적어놨어. 구체적인 예산도 뽑아놨고 다들 함께 검토해 봅시다. 스태프들은 활짝 웃으며 좋아요 대표님 하고 환호했다. 한편 그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던 손흥민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휴대폰 속 SNS 게시물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시작이니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린 뒤 출국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뒤 손흥민의 SNS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코리아첼라에서 함께 만든 변화는 시작일 뿐이니 한국에도 세계에도 더 많은 자외선 차단 페스티벌이 생기길 바라요. 공감해주신 분들, 앞으로도 힘을 합쳐주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며 좋아요 수가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미습 다음 축제에서 만나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응원합니다. 가나나 함께해요. 다음엔 나도 바이저 챙겨서 갈래요.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립시다. 그렇게 축제의 소동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물결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씨앗이 되었다. 도 대표는 자신의 위치에서, 손흥민은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관객들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누구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안전과 포용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 걸음씩 전진하는 중이었다. 그날 밤 코리아첼라가 마지막 불빛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 화해를 기약했다. 그리고 그 기약은 서로의 다짐과 실천으로 구체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습.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올린
SNS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 멘트는 다음 날까지도 인터넷을 떠돌며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았다. 그리고 누구나 알게 되었다. 언제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과,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갈등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